네, 안녕하세요. 클래시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방수에 관련된 괴담 한 가지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방수 성능이 좋아도 수증기 입자가 들어가니 습식 사우나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담을 일단 풀어보기 앞서서 몇 가지 과학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압력 평형.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다른 두 가지의 환경에 물리적인 힘이 있을 때 그 둘은 항상 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예외인 것도 간혹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일단 물에 잉크를 풀어 잉크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농도 평형을 예로 들겠습니다. 잉크의 입장에서는 점점 옅어지게 되고 물의 입장에서는 점점 진해지면서 결국에는 각각의 입장에서 동일한 농도를 가지게 되면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농도, 온도, 습도 등 측정 가능한 많은 수치들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갈수록 평형이 맞춰진다. 압력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었을 때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평형이 될 때까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힘이 증가할수록 힘을 막는 데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고압의 수도관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면 가정의 수도관은 중간압으로 공급되게 되고 수도꼭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 주변압으로 낮추어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도의 압력이 4.5바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열린 부분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수도 꼭지가 잠겨 있을 때 수도관에 걸리는 압력입니다. 이때 수도 꼭지를 열게 되면 수압이 높은 수도관으로부터 외부, 이제 손을 씻으려고 하는 그 외부는 대기압 1바겠죠. 외부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막힌 부분이 없으므로 수도관의 압력은 실제로 1.5바, 2바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그 부분이겠죠. 우리가 손을 수도꼭지를 막으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준은 낮아집니다. 보통 한 2바 정도의 수압에 여러분들이 설거지감을 대면은 아마 물이 사방으로 튀어서 설거지 하시기 힘든 수압일 겁니다. 실제로 3에서 4.5바의 수압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꼭지를 잠그면 수도관의 내부는 원래 압력인 4.5바가 될 때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방수와 방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수와 방습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방습은 완전히 불투과성인 장벽을 만들 필요 없이 수증기 혹은 습기의 존재를 줄이거나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습도를 조절하고 결로나 수증기, 습기가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방습을 쉽게 설명하면 목재 같은 곳에 수증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면에 오일을 바른다든가 페인트를 바른다든가 아니면 야영을 할 때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텐트 바닥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텐트를 치기 전에 밑에 타포린 방수포를 깔게 됩니다. 방수란 대상물이나 표면이 완전히 물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히 잠기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수 처리는 일반적으로 물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방수를 쉽게 설명하면 휴대폰에 방수 하우징을 씌워서 수중에서 물의 침투를 막아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나무 위키를 보면은 방수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완전 방수와 생활 방수로 구분합니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완전 방수는 물속에 담가도 일정 수심까지는 물이 새어들지 않는 사양이라고 하면은 생활 방수는 어느 정도 물이 튀거나
잠깐 물에 닿는 정도로는 물이 스며들어 기능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고어텍스가 방수가 최고라고 합니다. 고어텍스 원단은 평방 인치당 90억 개가 넘는 기공으로 물방울, 이거는 물 분자가 아니고요, 보다 약 2만 배 작지만 수증기 분자보다 700배 더 큽니다. 이를 통해서 수증기라고 하죠. 여기서는 땀인데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액체나 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DWR, 내구성 발수, 코팅 처리를 해서 물이 구슬처럼 뭉쳐서 외부 표면에서 굴러떨어지게 되면서 원단이 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방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어텍스 점퍼나 이런 옷에 물을 뿌려보면은 물이 구슬처럼 흘러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이렇게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이 방수 성능을 이제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이제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 물방울을 막는 조건입니다. 고어텍스 원단은 세탁, 탈수를 해보시면 세탁기의 원심력이 마치 바다나 물속의 수압처럼 작용을 해서 원단이 물에 젖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리고 고습도 환경에서는 고어텍스의 통기성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분 증기의 이동이 습도 차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의류 내부와 의류 외부의 습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 습도 평형을 이루면서 이제 습도가 빠져나가게 하는 건데, 외부 습도가 높을 때 이 습도가 작아지므로 습도 평형을 이루는 힘이 작아지고 땀 증기가 효율적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고어텍스 원단은 대단한 기능성 원단은 맞지만 완전 방수가 불가능하기에 다이빙용 드라이 수트를 만들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시계에서 이야기하는 방수는 왕전 방수지만 이런 수준의 방수는 시계로 치면 이제 생활 방수라고 할 수 있겠죠. 고어텍스의 제품 홈페이지로 가보면은 이 고어텍스의 방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압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이제 인공 강우 테스트 수준이죠. 비차단. 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이제 물과 수증기가 나오는데요. 이 둘은 물질의 상태가 액체 혹은 기체로 서로 다르지만 분자식은 H2O로 분자 크기가 동일합니다. 대기 중에는 수증기량은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 이상의 수분은 물방울이 됩니다. 참고로 밥을 지을 때 나오는 눈에 보이는 스팀은 수증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방울입니다. 수증기의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작은 물방울이 되는 겁니다. 수증기는 눈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수와 방습의 주요 차이점을 세 가지를 들자고 하면은 목적은 방수 처리는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방습 처리는 수증기 수준을 제어합니다. 적용 분야는 방수는 물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를 위한 거고, 방습은 수증기, 습기 그런 것과 그것에 취약한 부위를 위한 것입니다. 재료는 방수 처리에는 물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설계된 더 튼튼한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습 처리에는 더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재료들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수는 물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물의 압력, 수압으로 눌려지는 침수되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방습보다 높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방수가 되면 방습은 기본적으로 되는 이유입니다. 방습은 방습 대사물과 대기관, 대등한 압력에서 이루어지므로 압력 평형을 이루기 위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수에 비해 쉬운 기술과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대기압의 차이가 없는 욕실이나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습 벽시계나 방습 등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습 시계에는 다이얼과 글라스는 본딩이 되어 있어 차폐되어 있고요.
배터리 교체부에 가정용 벽시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오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카시오에서는 방습 방진 성능이 있다고 해서 방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습 등에는 이렇게 오링을 사용을 해서 습기를 차단합니다. 성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잠금 구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락앤락 반찬통과 같은 구조이죠. 이처럼 방습을 위해 제작된 제품은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 방수를 지원하나 완전 방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들은 물속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금방 침수가 돼버리죠. 수압 때문에. 네, 그리고 공기와 수증기, 물. 대기 중의 건조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각 원자의 분자의 크기, 헬륨이랑 아르곤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들은 아주 안정된 물질이라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압 다이빙 시에는 체내에 질소가 쌓이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공기와 헬륨을 섞어서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빙을 마치고 특정 수심까지 상승해서 감압을 할 때 시계 내부로 침투된 헬륨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팽창해서 다이버워치의 글라스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가 발명이 됩니다. 아르곤이나 질소도 들어가지 않는데 헬륨의 크기는 위에 크기를 보시면은 그것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강력한 방수실과 구리스를 통과했던 겁니다. 이렇게 트라이믹스 다이빙을 할 때 물론 이제 오픈 서킷 다이빙도 하지만 오픈 서킷이나 폐쇄 서킷 다이빙을 하지만 이런 다이빙 벨 같은 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수증기가 있고요. 사람이 숨을 쉬기 때문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증기 분자는 엄청 사이즈가 크죠. 이 헬륨보다. 그래서 이런 수증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헬륨 원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네. 물이나 수증기는 전혀 들어갈 수 없지만 헬륨이 들어가는 이유를 여기서 보시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혹자는 수증기는 물과 같이 수소 결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200배 부피가 증가하고 100배 투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르곤이나 수증기 이스케이프 밸브도 발명이 되었겠죠. 네. 수중에서 사람이 숨을 쉬고 내뱉는 수증기는 수소 결합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방수실과 그리스를 뚫고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수증기보다 훨씬 작은 아르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온도입니다. 시계는 제조사에서 성능을 보장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특정 온도를 벗어나면 이제 오차 및 성능에 대한 그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계만 그 온도에 두어서 노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은 시계를 몸에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온이 시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오리스의 매뉴얼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계들도 매뉴얼에 있거나 아니면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나 제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식 사우나는 우선 수증기가 없이 습도가 매우 낮고, 습식 사우나는 수증기가 매우 많고 습도가 매우 높은 환경입니다. 두 상태에서도 사람이 착용하고 있다면 보통은 시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아무리 높아도 기압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투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압은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습식 사우나의 압력이 엄청 높다고 하면은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제 시계에서 보장하는 그런 30와탐, 20와탐
이런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대등한 환경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너무 올라서 식기가 만약에 버틸 수 없다면, 그럼 사람이 먼저 그 환경에서 뛰쳐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넣는 편이 좋습니다. 뭐 식기가 한 60도 이상 피부가 화상을 입겠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60도면. 다만 피부에 착용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두꺼운 외투에 착용하고 그 위에 착용하고 있던가, 아니면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 혹은 시계만 놓아둔다면 온도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계에 일단 침수가 발생했을 때 케이스를 열어보면 보통은 크라운이나 이런 백케이스 등의 방수실 주변부터 침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깨끗한데 글라스 내부에 결로가 생겼다. 보통 초기 제품 조립 시부터 들어간 수증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도나 기압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차가운 물컵을 두면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그 온도가 낮아져서 그 컵 겉면에 결로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티즌 매뉴얼에 온천에 대한 방수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방수 컨디션이 완벽할 때 수증기가 침투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 내부에 있던 습기가 결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이런 특히나 이 글로벌 적인 인력들과 일을 할 때는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좋죠. 내가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방수 컨디션이 완벽할 때 수증기가 침투할 수 없다는 것이 맞죠? 답변은 네. 이미 있던 습기가 결로가 될 수 있으나 외부에서는 침투할 수 없습니다. 높은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취약한 이유는 실링과 그리스가 텐션이 있고 점성이 유지돼야 밀폐성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차가운 온도에서는 딱딱하게 굳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따뜻한 물과 찬물 사이로 옮겨가면 불부항을 뜨는 원리처럼 물을 빨아들인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정도 온도 차로 인해서 발생한 부피 차로는 뭐 방수 성능을 뚫어서 침수를 일으킬 힘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불부항은 실제 불이 부항 안에 산소를 태우면서 산소 기체는 없어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는데요. 이때 없어진 산소 기체와 분자의 숫자에 비해 생긴 이산화탄소 기체와 분자의 숫자가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부항의 입구 자체도 이제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이산화탄소까지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체역학적으로 부항 안에 기압이 조금 줄어든과 동시에 이 기체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없어진 그 기체들이 빠져나간 자리로 뭔가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피부가 압착되는 원리입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아서 산화 반응을 하지 않은 시계 안의 압력은 온도가 조금 변했다고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진 상품 설명에 좀 제습 관련된 기능을 광고를 해두었는데요.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상품 설명에 AR 제습 기능 광고에 물리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답은 가스켓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정상적인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정상적인 방수 컨디션에서는 수증기 침투가 일어날 수 없는 게 맞죠? 답은 네, 당신의 말이 다 맞아요. 결론은 방수가 잘 되어 있고 제조사에서 제시한 온도 내에서 잘 사용을 한다면은 방수와 방습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방수 능력은 시간에 따라서 저하될 수가 있으므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점검 주기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 매뉴얼을 보면 이제 방수 기능이 나와 있죠. 그 설명이 시계의 방수 기능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방수 기능은 그 기능을 하는 게스키스 노아나 크라운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정도 오메가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셔서 방수 점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돼 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다가 오메가 매뉴얼을 발췌하다가 갑자기 하나 더 떠올랐는데, 시계 세척하실 때 절대 화공약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알코올 제품이나 산성 세제, 연기성 락스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약품들은 방수를 위한 그리스를 분해서 닦아내고 실의 경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성 세제나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방수 성능은 오너가 생각하는 그만큼이오니 제때 점검 잘 받으시고 제조사 매뉴얼 잘 확인하셔서 즐거운 시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